그때부터 딱 이 두 가지만 써. 절대 보습이 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한 상태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 안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동님과 함께 세 번째 자리를 준비해봤고요. 피부를 깨 뚫어보는 피부인사이드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입니다.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한 세 번째쯤 되니까 좀 편안하네요. 그죠? 네. 릴렉스 하시고. 왠지 제 방송 같기도 하고, 예, 제가 주인인 것 같기도 하면서. 제가 좀 밥그릇을 뺏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코너 제목이 피부 인사이드잖아요. 내분비내과 전문이신데 네. 피부도 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사실 되게 좋았던 건 처음에는 당뇨 때문에 왔지만 네. 갑자기 돋보기를 저한테 불을 켜시더니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 그랬더니 어이구 검버섯 한평사마귀. 예, 뭐 흑자. 사마귀. 그래서 제 얼굴에 사마귀가 있다고요? 뭐, 자 이거 뺄게요 하면서 갑자기 얼굴에다가 동그라미로 막 펜을 바꿔가면서 점을 막 톡톡톡톡톡 하더니 자 이거 다 뺄 겁니다 이러고. 이거 다 빼야 된다고요? 그런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연예인이면 관리를 다 할 거고 피부과를 협찬받을 거다 라는 이런 오해가 있으신데 네네네. 그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느끼는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홈쇼핑이나 네. 이제 이런 광고들을 볼 때, 네. 사실은 멋있는 연예인이 네. 몸매 비율 막 그렇죠. 죽이는 연예인이 옷을 입고 딱 나와서 이 옷을 입으면 마치 저렇게 보일 것처럼. 그렇죠. 막 김우빈 씨나 뭐 이렇게 멋있게 그렇죠. 조인성 씨가 막 그렇죠. 멋있게 쫙.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이제 엄청 꿀피부인 분이 바르시면 맞아. 아 나도 마치 저걸 바르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런 광고를 전달하는 분의 그런 탁월함과 나의 현실과는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연예인 피부를 많이 보시잖아요. 쌩얼도 어떠세요? 이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지켜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듯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네. 연예인들 중에 메이크업을 안 하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요? 예, 호동이 형 진짜요? 메이크업 안 하세요. 아, 그러니까 피부가 좋으신 거죠. 그러네. 오히려 진짜. 하더라도 뭐 그냥 선크림 바르고 어느 정도 그렇죠. 색조 화장 이런 건 절대 네, 안 하시니까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화장을 두껍게 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사실 제가 좀 많이 두껍게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네. 제 피부를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피부가 안 어울리게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메이크업하면 피부가 안 좋아지고 관리받고 네, 다시 맞아요. 메이크업하고 계속 메이크업하고 네. 이렇게 이거 얘기해도 돼요. 진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네. 메이크업 지우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 만나고 나서 오일을 써야 된다는 거, 오일 다음에 그냥 끝내지 않고 폼 클렌징을 또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딱 이 두 가지만 써요. 아, 그러시군요. 네. 역시 내과뿐만이 아니라 잘 피부 관리도 배우고 있죠? 굉장히 네. 루틴대로 잘하고 계시고 네. 이제 화장을 하시는 경우는 네. 오일로 지우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그날 자외선 차단제 가볍게 바르셨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1차 세안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너무 오일로 너무 많이 깨끗하게 씻어내시겠다고 해도 피부 장벽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맞게 세안을 하시는 게 좋고 다만 1차 세안제와 이제 2차 세안제 폼 클렌징의 기능은 네.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기름때를 지우는 것과 물때를 지우는 것이 다른 것처럼 기름때는 1차 세안제로 지우고 네. 그 1차 세안제를 지우는 거는 2차 세안제인 폼 클렌저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로 된 클렌저도 주시고 폼 클렌징도 맞아요. 주시고 제가 다 드렸던가요? 선크림도 주시고 그래서 추가 구입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고 그 요즘 나오실 때 보면 네. 되게 뽀얗고 이뻐 보이세요. 예전보단 진짜 많이 좋아졌죠. 네. 근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네.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좀 피곤해서 그런지 지금 여기도 살짝 맞아요. 터졌고 그러네요. 네. 여기도 나고 네. 요 주위가 네. 어렸을 때부터 심할 때는 환절기 때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 맞아. 겨울 되니까 갑자기 각질 올라오듯이 네. 여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네. 이게 너무 고민이에요. 사실 환절기 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환절기의 특징이 이제 갑자기 날씨가 기온이 변하거나 네. 아니면 습도가 변합니다. 네. 대체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건조해지죠. 너무 건조해요. 네, 건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피 많이 나요.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분을 더 많이 잃어버립니다. 아,
그러면은 평소에는 피지가 적당량만 분비돼서 네. 피부를 코팅을 해주면 되는데 네. 건조해지다 보면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나오는 길이 모공이 막혀서 네. 오히려 그 안에는 염증이 생기고 네. 피지의 공급이 표피에는 떨어지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더 훼손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오는 피부 자극에는 전부 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절기 때 트러블이 심하시고 그 원인을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보습이에요. 미스트를 많이 뿌려야 되나요? 미스트는 절대 보습이 되지 않습니다. 미스트가 액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바르면 촉촉해 보이지만 네.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으면 조금은 알 텐데 뭐 같이 날아가는구나. 예, 같이 기화돼서 날아가기 뺏어가기 때문에 그럼 기름을 발라야 되나요? 비싼 가습기를 씁니다. 보통 사람들 진짜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그 환절기라는 악조건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죠. 그게 보습이에요. 보습의 개념은 네. 습기를 보호한다. 그렇죠. 라는 의미죠. 그럼 피부에 습기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피부 깊숙이 피부를 수분을 함습하는 능력이 있는 네. 함습제를 바르고 함습제. 네, 그러면은 그 함습제는 피부에 침투가 돼서 수분을 머금고 있게 되죠. 네. 하지만 그 수분은 금방 날아가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밀폐제를 써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바르는데 보호막을 바르는 거구나. 중요한 거는 제가 일반 우리 환자분들이 건조하다라고 네. 느끼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네. 한 번 바를 때 여러 가지를 바르세요. 맞아. 토너 바르고 네, 로션 바르고 크림 앰플 바르고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이렇게 네. 하시면서 겹겹이 바르시는데 네. 그 겹겹이가 절대 보습을 강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기미가 있는 분들은 그런 화학 성분에 의해서 오히려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염증이 초래되면 피부 장벽은 더 손상됩니다. 자, 그래서 보습제는 겹겹이가 아니고 틈틈이 바르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함습제는 아침 저녁 정도에 세안 직후에 발라주시면 되시고 밀폐제는 수시로 틈틈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진정한 보습이고요. 또 하나 강조드릴 건 네. 아무리 내가 얼굴에 보습제를 바르고 했지만 내 내부의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습을 저는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물을 많이 먹어야 네, 되는구나. 가습기를 트는 것도 좋지만 도움은 되죠. 네, 도움은 됩니다만 실제적인 진짜 진정한 가습은 물을 먹는 겁니다. 물을 드시고 함습제를 발라주시고 밀폐제로 닫아주시는 거. 그럼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화장품을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뭐 브랜드를 추천해 주셔야 되고 뭐. 의사로서 네. 뭐 이것만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렇지. 근데 예. 이제 제가 근데 단연간 이제 환자분 치료하면서 느낀 점은 함습제는 어쨌든 히알루론산이 가장 최적의 함습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히알루론산이 분자량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화장품에 다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분자량이 커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제품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를 뚫고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나노미터로 잘라낸 히알루론산을 보통 권유드리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편에 이제 일본에서 제작된 모 제품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팔겠다. 팔겠다라기보다 그렇죠. 제공하겠다. 미용적인 게 아니고 네, 사실 건강적이니까, 치료적인 겁니다. 네. 건강적인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믿음이 가네요. 저를 직접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만드셨다니까 훨씬 더 믿고 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만약에 출시가 되면 1호로 나이스. 신동님께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면 저 그거 무료로 안 받겠습니다. 일단 1호니까 구입해서 쓰겠습니다. 대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진짜로? 저 오케이, 겸허하게 됐다. 온 마음을 열고 네.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진짜 저 돈 내고 사서 진짜 찐 후기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밀폐제는 네. 본인의 피부 패턴, 유분도나 계절에 맞게 선택하셔서 꼭 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여러 가지를 겹겹이 바르지 마시고 한 가지를 틈틈이 바르시는 그런 보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예인분들은 화장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화장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선크림을 바르고 어떻게 보습제를 다시 바르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메이크업 위에다가는 안 바르잖아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궁금하시죠? 저도 연예인인데 궁금하네요. 그죠? 화장을 한 상태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 안 해도 될까요? 근데 벌써 선크림이랑 메이크업 돼 있으니까 장벽이 있는 거 아닐까요? 선 프로텍션은 보통 2-3시간밖에 안 갑니다. 그럼 메이크업이 된 상태에서 그 위에 또 발라야 돼요? 어떻게 선블럭을 하고 어떻게 이거 보습을 스프레이 같은 걸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지금 안 알려준다고요? 보게 만드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예인이 누구누구를 지향하는 것보다 네. 내 내부에 있는 나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저는 병원을 운영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아름다움을 위해선 내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개체 안에는 네. 내부와 외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부 따로, 심장 따로가 아니고 혈액 따로가 아니고 피부와 심장과 간과 신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네. 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기 좀 지역에서 머신 분들은 여기 오기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장을 가시면 되죠. 제 입으로 말씀드릴까요? 설마 자 직접 찾아오기 힘든 분들은 유튜브로 보세요. 뭐 이런 유치한 거 안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지만 네. 모든 유튜브가 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보에 지금 홍수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맞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빛나 보이기 위해서는 그 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정말 적합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까라는 안목, 선구안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유쾌하게 신동님과 함께 해본 피부를 꿰뚫어보는 피부인사이드의 한성민이었습니다. 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